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윈도우 설치 방법 중에 하나인 가상 디스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VHD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윈도우즈 7 엔터프라이즈나 얼티밋, 그 다음에 그 이후, 그러니까 윈도우 8,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장점이 조금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하나의 컴퓨터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각각 쓰는 어떤 환경이 달라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해서 그분 이제 전혀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자기만의 컴퓨터인 것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의외로 하드디스크나 이런 공간을 조금 이제 뭐 하드를 3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부팅하는 게 아닌 하드디스크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초기화가 좀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하나의 방법은 컴퓨터가 이제 계속 뭐 재부팅을 할 때마다 항상 일정한 어떤, 그러니까 부팅할 때마다 초기화가 돼 가지고 일정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뭐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될 때는 원래 하드에 그냥 원래 방식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SSD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SS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혀 그 느린 뭐 부분 없이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윈도우즈를 일단 저는 윈도우 10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 엔터프라이즈나 얼티밋 이상에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윈도우 10으로 할 거기 때문에 UEFI 방식으로 윈도우를 똑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팅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UEFI로 부트 CD를 선택을 하면 설치되는 것도 UEFI고, 이제 UEFI가 아니라 레거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레거시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UEFI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UEFI 설치 디스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설치 화면이 나왔을 때 이제 파티션을,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는 뭐 다음, 여기서 다음 누르고 지금 설치 누르고, 여기서 제품 키는 나중에 입력해도 되니까 현재 없음 누르고, 여기서 윈도우즈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뭐 홈, 이제 이런 거. 일단은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종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자, 동의함. 그러니까 원래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해서 지금 여기다 윈도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일단 지금 뭐 지워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지금 USB 들어있는 부분이고, 요게 250기가 SSD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일단 비슷한 방식으로 저기다가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파티션 부분을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티션이 많이 쪼개집니다. 뭐 EFI 파티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파티션이 나눠지는데, UEFI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EFI하고
그러니까 EFI 파티션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거기 여기서 코맨드 창을 엽니다. 명령 창인데 Shift F10번을 누르시면 코맨드 창이 열리고요. 이제부터 좀 많이 사용해야 될 게 디스크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디스크 파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내리는 모든 명령은 디스크 파트 명령이 됩니다. 일단 리스트 디스크 이렇게 치면 현재 디스크를 보여줍니다. 오늘 사용할 게 0번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치면 select 디스크 0 이렇게 하면 0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 하드디스크에 다른 파티션이 있다, 그 파티션을 몽땅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린을 누르면 저 0번 안에 있는 모든 파티션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EFI 파티션, 그러니까 EFI 방식으로 지금 이걸 설치할 거기 때문에 EFI 파티션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GPT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Convert GPT 변환해 줍니다. GPT 형식으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서 EFI 파티션을 만들어 주는데 create, 자 파티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PAR만 쳐도 파티션 약자로서 세 자만 치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파티션의 형식은 EFI고 사이즈는 윈도우에서는 100메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 지난번 맥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EFI 파티션을 잡으면 200메가 정도 잡히는데 윈도우는 100메가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파티션을 100메가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EFI 파티션은 윈도우건 지금 맥이건 패치 32로 돼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맥에서도 보면 EFI 파티션 만들면 FAT32로 포맷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포맷인데 포맷 파일 시스템은 FAT32 퀵 포맷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T32로 지금 EFI 파티션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파티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EFI 파티션을 FAT32로 포맷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100메가 나머지를 다시 파티션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C create PAR primary 주 파티션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그 지금 100메가 잡은 것 하고 남은 몽땅 다를 하려면은 뒷부분에 사이즈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파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면 100메가 잡혀 있고 나머지 주 파티션으로 223기가를 잡은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파티션에 대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맷도 해줘야죠. 밑에 거는 이제 밑에 파티션, 주 파티션은 윈도우가 설치될 거기 때문에 NTFS입니다. 그래서 포맷 FS는 NTFS 퀵. 그러면 빠른 포맷으로 NTFS로 포맷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륨을 보죠. 볼륨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잡은 파티션이 지금 FAT32로 100메가 잡혀 있는 거하고 223기가로 잡혀 있는데 볼륨 네이밍 밑에 이제 이름, C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다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NTFS로 잡힌 파티션을 이름을 줄 겁니다. 그래서 assign letter는 지금 선택된 게 지금 NTFS C.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볼 이렇게 하시면 223기가에
C라고 하는 드라이브 명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C 드라이브를 열면 저기서 C 드라이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Shift F10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디스크 파트 명령이 지금 실행 중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윈도우에서 그 명령창 열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ir이라든지 이런 명령이 여기서는 되는데 저 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C로 넘어갑니다. 자, C 드라이브로 아까 포맷된 C가 이제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MD VHD. 그러면 이렇게 보면 VHD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게 지금 C 드라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디스크 파트 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 크레이트 VDS, 그러니까 가상 디스크입니다. 가상 디스크. 근데 파일 어디에 있느냐, 지금 C 드라이브에 VHD에,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줄 건데,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파더, 아버지 약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VHD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확장자가 제가 VHD로 만들었는데, 지금 윈도우 10, 그러니까 윈도우 8 나오면서 VHD하고 VHDX하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VHD는 윈도우 7 때부터 나왔던 거고, VHDX는 조금 더 성능이 이제 좋아져서 이제 4KB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 15기가 정도 되는 큰 하드디스크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진 장점들이 VHDX는 있습니다. 그런데 VHD를 쓰는 이유가, 그 VHDX가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가 조금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설명드릴 자동으로 복구되는 어떤 그 부분을 만들게 되면 블루 스크린이 좀 많이 뜨는 게 새로운 VHDX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VHD로,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복구되고 이런 거를 안 쓰신다 그러면은 VHDX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나중에까지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VHD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데 최대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주겠느냐. 근데 지금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지금 원래 하드디스크 사이즈가 지금 200기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40기가짜리에다가 이미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저 이미지 파일에다가 넣는 겁니다. 파일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겉에 큰 사이즈를 일단 넘을 수도 없고, 디스크 사이즈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 나중에 그 디스크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면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즈하고 웬만한 거 설치해도 한 2-30기가 정도면은 기본적인 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기가 정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50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타입이 이게 고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동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딱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파일 사이즈가 처음에는 0으로 돼 있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게 되면
얼마든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약간의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동적인 방식으로 하면 좀 속도가 좀 느리고, 고정으로 하면은 처음 만들어 놓은 사이즈 안에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변동이, 그러니까 파일에 더 커진다든지 50기가 이상으로 더 커진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적으로 하게 되면 50기가 이상으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부분에서는 고정으로 하는 게 좀 빠르고, 이건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변동되는 게 없다 그러면, 디스크를 좀 전략하고 싶다 그러면 동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작게 만들었다가 뭐 나중에 커지면 뭐 지우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저는 속도나 이제 성능 쪽으로 봤을 때 고정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이즈 50기가짜리 용량이 탁 차지해 버립니다, 한 번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속도가 고정 방식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픽스드 고정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 방식이 아니라 동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기 픽스드가 아니라 익스펜디블 동적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은 고정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50기가짜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요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가상 디스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상 디스크를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명령이 저 디스크 파트에서 써주신 거고요. 어태치 v디스크, 이제 디스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리스트 디스크, 지금 보시면 50기가짜리 하드가 하나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자, 지금부터는 지금 저 50기가짜리가 쉽게, 그러니까 디스크입니다. 저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미지가 하나의 디스크가 된 거기 때문에 저 디스크에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지금 PAR, 그러니까 pa.vhd라는 파일을 만들었지만, 그 파일은 이제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 디스크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드 디스크도 윈도우가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 UEFI 방식은 윈도우 설치하기 위해서 EFI 파티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자, 요것도 디스크가 EFI 파티션이 있으려면은 GPT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컨버트 GPT 바꿨고, 크레이트 파 EFI 사이즈 100메가, 똑같이 100메가 만들었습니다. 포맷 FS FAT 32 퀵, 다시 포맷, 남은 파티션 이제 전체를 해야죠. 크리에이트 파 프라이머리 주 파티션으로 잡습니다. 다시 포맷 NTFS,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 전체를 NTFS로 포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윈도우 설치 창으로 가봅니다. 바탕 쪽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파티션이 많아졌습니다. 0번은 지금 원래 지금 SSD 부분이고, 지금 2번이 시스템 주 이렇게 했죠. 2번이 지금 우리가 50기가짜리 용량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주 파티션을 선택을 하고 윈도우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래 윈도우 설치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설치를 하시고, 부팅도 똑같이 알아서 지금 VHD로 만든 저 부분으로 해서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똑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자, 윈도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한번 살펴보죠. 필요한 게 이제 뭐 내 컴퓨터 아이콘 이런 거니까 내 컴퓨터 제어판, 자, 두 개를 빼놓고, 자, 이게 디스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이거는 이제 USB 드라이브고, USB 말고 지금 C하고 D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C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0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만든 사이즈죠. 근데 D 드라이브가 여기 223기가 있는 거 보니까 요게 지금 SSD인데, 자, SSD 안에 아까 만든 VHD 있죠? VHD의 파 지금 50기가짜리 용량이 있고요. 지금 이 파일을 얘가 연결을 해가지고 C로 뜬 겁니다. 그래서 이 D 드라이브에 요 VHD 폴더에 있는 저 파일이 지워지면 이 윈도우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 자체가 지금 요 C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50기가짜리 용량만 복사를 해놓고 다시 넣어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지금 C를 보면 원래 윈도우 설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디스크 이미지가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가상 파일인 요걸 가지고 이름 붙인 이유가, 파더라고 붙인 이유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여기에다가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여기서 일단은 다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뭐 윈도우에 뭐 엑셀도 필요할 거고 한글도 필요할 거고, 뭐 그러면 하여간 만약에 이 컴퓨터를 나랑 뭐 이것을 뭐 아버지도 쓰시고 나도 쓰고 동생도 쓰다, 세 명이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명이 따로따로 쓰겠다라면 그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사용할 드라이버 다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를 다 세팅을 여기다가 일단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일단 다 세팅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상태를 지금 기본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 아버지, 동생 요 세 명이 따로따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걸 다 세팅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팅을 지금 이제 요 윈도우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USB로 부팅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다시 코맨드 창을 이제 Shift F 10번 다시 보죠. 리스트 디스크, 디스크 파트 치시고, 리스트 디스크, 지금 보시면 그냥 현재 잡혀있는 디스크만 나오죠. 일단은 저 0번이 SSD니까 select 디스크 0, 리스트 파티션,
셀렉트 파티션 2번을 선택을 하고요. 볼륨을 봅니다. 볼륨을 보시면, 자, 일단 이 C 드라이브가 지금 디스크 이름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노아드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ZFS에서 이제 스냅샷 뜨는 거, 그거로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스냅샷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식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크레이트 v디스크 파일, 지금 C였죠. C VHD가 있었고, 하나는 일단은 세 분이 쓰실 거니까 CH 다시 A VHD, 그 다음에 부모 C VHD PAR VHD. 그러면 PAR VHD를 CHA VHD로 지금 복제를 합니다. 한 방에 금방 넘어가죠. 하나가 됐고, 자, 하나 더 만듭니다. B, 3명 쓸 거니까 C 만들어야죠. C. 자, 그러면 저 상황을 한번 볼까요? Shift F10번 다시 한번 창 열어서 C로 넘어가지고, 보시면 지금 판은 50기가 짜리지만은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용량이 지금 굉장히 작죠. 이게 바이트니까 비트로 따지면은 뭐 한 1kg나 뭐 이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A, B, C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저게 만들어진 것 뿐이고, 저걸로 부팅을 하려면은 부팅 순서에다가 쟤네들을 지금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첫 번째로,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로 부팅이 되고 있는 거는 PAR VHD라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저 3개 만든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을, 자, 일단 디스크 파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시스템 파티션이 있습니다. 저게 EFI 파티션인데 저것에 일단 이름을 제가 주겠습니다. S라고, 시스템이니까 그냥 S로 주겠습니다. 셀렉트 v디스크 파일 VHD CHA VHD,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 v디스크 파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까처럼 어태치 v디스크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볼륨을 보면 50기가짜리 용량이 F네요. F. 그러면 다시 여기 코맨드, 그러니까 코맨드 창을 엽니다. 여기서 F, 아까 그래서 들어가는 게 F죠. F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윈도우 있습니다.
작은 파일인데 지금 윈도우 이런 게 0바이트죠. 지금 0바이트인데 사이즈가 지금 있습니다. 자, 부팅이 가능하게 순서에다 집어넣는 거는 BCD F 드라이브죠. 윈도우 /L KO KR 그리고 얘는 이제 그 EFI 타입이기 때문에 부팅할 수 있는 부분이 저 F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윈도우에 있는 EFI 파티션 거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S로 심볼링 링크 만들었죠. /L 그러니까 거기서 S 아까 EFI 파티션이 S 드라이브죠. S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윈도우는 지금 50기가짜리 연결된 게 F 드라이브니까 F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에 KOK라는 한국어고, 그 다음에 요 부팅 되는 시스템이 S 드라이브의 부팅 순서로 들어간다. 이 방식은 UEFI 방식이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부팅 순서에 지금 CHA는 첨가됐습니다. 그럼 다시 디스크 파트로 가서 연결했던 거를 풀릅니다. 그거는 디태치 V디스크 V디스크. 그러면 이제 연결이 분리됩니다. 그럼 여기 다시 리스트 볼륨 보면 50기가짜리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똑같이 다시 합니다. 자, 셀렉트도 세 자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SEL 실 V디스크 파일 C VHD CHB. 그 다음에 다시 어태치 V디스크. 다시 여기서 리스트 볼륨 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또 F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여기서 방향키 화살표 키를 위로 누르면 아까 했던 명령어를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다시 또 엔터. 그러면 얘도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또 다시 디태치 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V 디스크 C VHD CH C VHD. V디스크 파일. CHC. 그러면 다시 대치 V디스크. 그러면 또 다시 윈도우로 가서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가 3개를 이제 부팅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엑시트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치 CD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설치 취소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부팅 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가 뜨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만든 C가 CHC가 될 거고, 이건 CHB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CHA, 그 다음에 원본입니다. 원본 VHD.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누가 사용할 건지 잘 모르니까 저 이름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일단 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ABC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원본 파일인 여기로 들어가면 ABC 볼륨이 다 깨져 버립니다. 블루 스크린이 뜨니까 일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원본으로 일단은 들어갑니다. 저 이름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밑에 설명란에다가 두겠습니다. 이게 64비트 윈도우니까 붓 아이스인데 여기서 실행. 자, 여기 보시면 요 BCD 클릭하시고 이지 모드,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10이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설명이 다 있죠. 윈도우 10인데 CHC다. 그럼 CHC는 만약에 앞으로 사용할게 동생이 있을 거다, 한글로 써도 됩니다. 동생. 그 다음에 밑에 세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눌러봐서 B는 아버지가 쓸 거다. 그러면 요 밑에 내려서 타이틀에 아버지 거. 세 번째 내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원본이니까 건들지 마. 원본.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편에서는 지금 따로따로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를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VHD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버지고 이게 자식들인데, 자식들 한 번이라도 들어간 다음에 원본을 들어가면 요 자식들 3개가 다 손상이 됩니다. 코맨드 창을 여시고요. 디스크 파트 실행하시고 리스트 볼륨을 봅니다. C가 잡혀 있죠. 다시 창을 하나 열고 C VHD. 자, 지금 CHA, CH 뭐 BO 다 생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델 CHA VHD CHB VHD CHC VHD 크레이트 V디스크 파일 VHD에 CHA VHD 이렇게 해서 원본에서 다시 A B C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생, 아버지 내 거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수정해 놓은, 그러니까 원본에서 설치한 것들이 그대로 보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A만에, 이게 동생 거였죠. 동생, 이거는 동생 겁니다. 만약에 동생 프로그램들 여기서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버지로 부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 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세 명이 각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자는 지금 50기가짜리 하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VHD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크기가,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요게 지금 원본이고 요게 복제본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A가 50기가로 돼 있는 거는 지금 50기가 사이즈라고 지금 부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저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 뿐이지, 얘는 이렇게 지금 52만 1384KB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52기가고 52만 KB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여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추가를 하면 지금부터 용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작은 용량이지만 앞으로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여기다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요 용량들이 지금부터 커집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각자 세 명이 따로 이렇게 쓰듯이 쓰는 방법도 있고, 뭐 하나는 그냥 실험용으로 그냥 막 사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재부팅 해가지고 원본을 내가 지금 중요한 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원본을 건드려 버리면 ABC 3개 다 블루 스크린 뜨면서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USB로 다시 들어가서 원본에서 다시 복제본 자식들을 새로 만들어주면 이상 없이 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돼서 부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VHD 사용하는 방법, 지금 뭐 기본적인 거에서 지금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부팅 시 초기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